집합 U는 1부터 9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소를 3개 가지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나번 조건에서 집합 A의 세 원소를 일렬로 나열해야 만든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 집합 A들을 만들면, 경우의 수에서 공부한 대로 9 컨비네이션 3만큼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 9개에서 3개를 뽑아내는 것만큼, 부분 집합, 집합 A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집합 A가 1, 2, 3일 수도 있겠지. 원소가. 그러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 123도 있는 거고, 얘를 가지고 213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총 6개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6가지를. 그거 돼? 그 6개를 더했더니 1554가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그거 체크하는 방법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총 6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더하는 방법을 묻는 거거든.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더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정해서 세워보는 거야, 이제. 그 문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123이라는 숫자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32라는 숫자도 나올 거고. 1이 맨 앞에 서 있는 건 이거 2개가 있겠다. 그 다음에 2가 맨 앞에 서 있는 거는 213, 231 이렇게 있을 거고요. 3이 맨 앞에 서 있는 경우도 312, 그리고 321 이렇게 있겠지. 요것들을 쭉 더하는 과정을 보는 건데, 진법 내용도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각 자리에 있는 수들을 따로따로 더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6개를 이렇게 나열해서 직접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걸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고,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10의 자리에도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게 몇 번씩 나오는지를 카운트하고 싶은 거예요. 맨 앞에 1이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놈을 만들 거고, 맨 앞에 1이 들어가면, 맨 앞에 2가 들어가면은 200도 만들 거고, 맨 앞에 3이 들어갈 때도 30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야, 그게. 근데 이게 모두 몇 번씩 나오냐는 거지. 100이라는 숫자가 포함되는 건 2번 있어, 2번. 얘도 마찬가지. 200도 2번 있겠지. 맨 앞에 2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총 2번씩 포함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10의 단위도 따로따로 카운트를 하면 가운데 자리에 1 들어가는 것도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도 2번 나올 거고, 20도 2번 나올 거고, 30도 2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1 자리도 마찬가지. 1, 2, 3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1554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거든.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겠죠, 1, 2,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풀었어? 나왔어? 오케이. 605번. 그 다음. 이게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다. 부분집합, X. 이놈에 대해서 PA는, 어떤 집합을 원소로 갖는 A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은 어떤 X라는 놈을 원소로 갖는, 그런 X.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거야. PA라고 쓰면,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다시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거를 역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역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게 가끔 변별력 문제로 보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다 원소로 쓰는 거야. 그게 PA야. 그치?
그럼 제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뭐 있냐면, 집합 A라는 놈이 원소를 이것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얘도 원소라고 그랬죠, 이렇게. 원소들한테 다 동그라미를 쳐서, 원소들한테는 동그라미를 쳐서 원소라고 확실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네들이 지금 다 원소인 거야, 원소. 그럼 그 원소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만든 부분집합들, 원소들을 2개씩 가져와서 만든 부분집합들,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들은 x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공집합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공집합도 있을 거고, 이거를 PA를 그냥 바로 써도 되나? 집합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만든 부분집합들을 또 쑥 쓸 거야. 그러면은 얘도 있고, 이놈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져와야 돼. 원소 하나 가져와서 만든 부분집합들이야. 그리고 원소를 2개 가져와서 만든 부분집합들, 이렇게 2개씩 가져오는 거. 쭉 쓸 수 있겠지. 4개에서 2개를 가져오는 모습이니까 4C 6개, 2개만, 3개만 더 쓰면 되네. 그 다음에 2와 3, 2와 2, 3, 그리고 3과 2, 3 이렇게. 그 다음에 3개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집합들, 3개를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집합들, 공집합과 2와 2, 3, 공집합과 3과 2, 3, 그리고 2, 3, 2, 3. 여기도 파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개 다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래. 기억은, 이놈의 원소들 중에 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다 원소입니다. 얘도 원소가 되고, 얘도 원소가 되고, 이거 둘 다 원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또 집합교를 취하면, 그리고 그건 P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있네요, 요거. 예. 맨 앞에 썼던 공집합. 요 놈을 가져와서 부분집합교로 묶으면, 그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다시. P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 쓴 건 누구냐면 PA의 원소들을 쓴 거야. 이해하겠지? 요건 PA의 원소들. 그러니까 니은에 보면은 2, 3 그런 원소가 아예 없는데? 2, 3을 원소로 가지려면 기호가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2, 3은 얘의 원소는 되는데, 집합 A의 원소는 되는데 PA의 원소는 아니에요. 그죠? 니은 틀렸고요. P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이다. 모르겠지. 4개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총 16개가 있는데, 진부분집합은 요거 하나 빼는 거니까 15개가 되겠지. 답이 되신 건 기억과 디귿 2개네요. 답이 없어. 옳은 것만 고르려는데. 기억은 부분집합 맞고, P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다. PA의 또 진부분집합의 개수? 안 돼. A의 진부분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가 맞는데, 그러니까 PA의 진부분집합은 PA가 원소를 16개를 가져. P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집합 A가 원소가 4개잖아. PA는 뭐냐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PA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그치? PA는 원소를 16개 갖는 거야. 그건 원소들이란 말이야.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야. 여기 부분 집합들을 쭉 다 써놨잖아. 이 부분 집합들이 다 누구냐면 얘의 원소예요. 오케이? 그게 몇 집합인 거야. 이해됐어? 얘는 원소들이야. 원소가 총 16개가 있어. 그거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라는 거죠. 부분 집합을 만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16제곱에서 2를 빼야 돼.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 만들 때는 얘가 가지는 원소를 지수로 올리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이름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6제곱에서 한 개를 빼야 돼요. 답이 1번이 아니야? 1번 했는데? PA의 원소 중에는 2, 3은 없고 이것도 틀렸고 참이고 기억할 게 없어. 참이고 기억할 게 없어요. 3번? 여기 있네. 잘못 봤다. 여기 있다. 이상. 이거 원소. 여기 있네. 맞네. 기억과 니은 2개가 맞네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최소값이 4인 놈들. 부분 집합들은 원소를 뭐 여러 개를 내가 택해가면서 부분 집합들을 만들 수 있는데,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4여야 된대. 그러면 4는 무조건 가져야겠네? 그리고 4보다 작은 거는 가지면 안 되겠네? 나머지 애들은 임의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죠? 이렇게 6개 원소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반드시 포함. 이건 반드시 가져야 돼. 제일 작은 원소가 4여야 돼. 그랬으니까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3개는 제외. 이건 가지면 안 돼. 1, 2, 3분 중에서 누군가를 가지면 그게 최소값이 되어버리잖아. 우리는 결국 5나 6을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생각하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거 모두 몇 개? 4개. 2의 제곱계. 그러니까 5랑 6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2개밖에 없어요. 원소가. 그래서 2의 제곱계가 우리가 구하려는 개수가 되는 거다. 여기 중에서 모음이 누구야? A, E, I. 얘네들이 모음이네. 얘네들 2개의 모음을 원소로 갖는가? 이 3개 중에서 2개를 반드시 갖는 부부집합의 개수. 됐어? 그럼 일단 이 3개 중에서 내가 2개 갖고 와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3 컨비네이션 2. 그게 일단 3가지. 2개를 갖고 왔을 때 나머지 자음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들의 개수는 어떻게 카운트 돼?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야. 2의 4제곱계. 이렇게 되지 않아? 이거 이해되겠어? 이거 계산하면 끝인데? 48개.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순서대로 그냥 식을 쓰는 거거든. 이 문제를 읽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단계가, 사고의 단계가 이거 3개 중에서 내가 2개는 가져와야 돼. 그런 가지수가 몇 개가 있는지 볼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E를 가져올 수도 있고, A와 I를 가져올 수도 있고, E와 I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거잖아. 2개를 갖고 왔어. 그리고 나머지 자음들을 어떻게 쓸 건지 여기.
나머지 자문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막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요 자음 가지고 오는 경우와 모음을 가져오는 경우를 동시에 고려할 거니까 사실 이거 경우의 수 문제죠.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그지? 경우의 수에서 그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 문제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게 그대로 이제 2학년 올라가면 확률 통계 쪽에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34번. 집합 A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MA라고 하자. B라는 놈이 1부터 7까지 있는데 그 놈이 가지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MX는 5 이상을 만족시키는, 이거 이대로 읽으면 되잖아. 자, 이거 뭔 뜻이야? X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생각할 건데, 걔가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를 구하라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그 최대 원소가 5인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까 풀어봤어요, 이거. 네. 5는 어. 이렇게 1, 2, 3, 4에 가려. 그렇지. 1, 2, 3, 4는 가지면 안 돼. 5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과 7밖에 없잖아. 5를 무조건 안 가려도 돼. 아, 이걸 구하는 거야, 지금. 최대값이 5인 경우를 구하는 거야. 이거 최대값이라며, 5가. 가장 큰 원소가 5여야 된다며. 그러면 1, 2, 3, 4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거네. 네. 그치? 6과 7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경우, 최대값이 5인 경우는 6과 7을 가지면 안 되고 5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야. 이해가? 맞아? 그래서 이런 개수가 2의 4제곱개.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5 이상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인 경우도 구해야 되고 최대 원소가 7인 경우도 구해야 돼요. 6인 경우는 6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 1, 2, 3, 4, 5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2의 5제곱개. 같은 방법으로 7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고 1, 2, 3, 4, 5, 6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2의 6제곱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거야.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런 건 버려. 무조건 갖고 올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거 판단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오, 이거 중요한 기호 나왔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지? 요거. 이거 읽을 때 이게 이렇게 먼저 읽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돼. 이렇게.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A와 B의 관계는 보여줬고요. 이걸 만들고 시킨데 B의 부분 집합인데 얘를 가지고 만들 건데 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야? 얘네들인 거지. 이건 무조건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선택인 거야. 내가 가져도 돼, 안 가져도 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상들이 얘네들이야. 문제는 얘네들 가지고 나올 거야. 요 관계 뭐였냐면 6의 양의 약수 중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된대요. 적어도란 표현도 나왔어. 이거 표현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의 경우의 수. 여기서는 여집합이겠지? 여집합들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6의 양의 약수가 1, 2, 3, 6인데 아닌 게 얘 하나네. 얘 4. 요거 하나가 불순물이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 거예요? 전체 부분집합,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전체 경우의 수였어. 2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거든. 2의 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누굴 뺄 거냐면 여집합. 6의 양의 약수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것의 반대 사건. 6의 양의 약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거.
하나도 안 가는 거는 얘네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야 되는 거네?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야? 2개. 그건 빼주면 되지. 오케이. 얘도 자주 나와. 얘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 가번 조건을 되게 잘 읽어야 되고요. 추가 조건이 나번 조건인데, 가번 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X란 놈이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면, 그러면 X분의 64도 집합 S의 원소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도록 해봤어요. X한테 1을 넣어봤어요.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누구도 원소가 되는 거야? 64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64가 원소가 됐으면 걔를 또 여기다 넣어야 돼, 다시. 여기다 64를 집어넣으면, 그럼 또 얼마가 돼? 1이 되네? 64랑 1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래서 1과 64는요, 원소가 두 개이긴 한데, 이 두 개는요, 떨어질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처럼 생각해야 돼. 1이 들어오려면 64도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64가 쓰이려면 1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됐지? 얘는, 선택을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이제 X한테 2를 넣어보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2라는 놈이 또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죠? 2와 32가 또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보면, 여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64는 약분이 안 되네? 그지? 약분이 안 되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문제에서는요, 집합 N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3과 3분의 64는 쓸 수가 없는 애들인 거지. 이해되겠어? 4는 쓸 수 있을까요? 4가 들어가면 또 누가 같이 들어가? 16. 4랑 16이 또 같이 들어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애들. 이런 게 모두 몇 번이나 있을까? 그 다음 거 누구 있어요? 8. 8은, 뭐야? 딴 애를 못 만들고 그냥 8이네? 8하고 얘는 끝나네, 이렇게. 됐어? 요거 이외에 다른 원소는 쓸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4개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올 때마다 원소가 2개씩 포함된다는 거지. 근데 8은 가져오면 원소가 하나 포함되는 거고. 오케이? 자, 얘로 만드는, 집합 S를 만들 건데, 원소의 개수는 홀수 개여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는데? 원소의 개수 홀수가 만들려면 이걸 반드시 포함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래. 1개, 2개, 3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지금 N의 원소가 4개예요. S의 N은 원소가 4개, 이걸 쓸 수 있어. 왜 합쳐서 생각해요? 근데 조금, 자, 봐봐, 이거. 1이 들어가고 64는 안 들어가도 돼? 1이 들어갔는데 원소가 64는 안 들어가도 돼? 안 되잖아. 이거 같이 움직인다니까? 1만 들어가고 64는 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왜? 1이 들어가면 반드시 얘도 원소가 돼야 되거든. 그 집합 S는요, 이게 두 개가 항상 같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아예 같이 안 들어오든가. 그거 이해되겠어? 얘 둘이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2랑 32도 따로 움직일 수 없어요. 2만 들어오고 32는 안 들어온다든가, 또는 32만 쓰이고 2는 안 쓰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생기는 거야. 가번 조건 때문에. 가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원소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걸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야. 얘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같이 안 돌아도 된다며. 이렇게 집합을 써도 돼. 집합 S에는 1, 8,
64 이렇게만 써도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합인 거야,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하고 이거 두 개는 안 쓴 거지. 이거 두 개는 안 쓰고 이거 쓴 거지. 근데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를 선택하는 게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집합들을 쭉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를 집합 S의 개수. 집합 S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이런 집합들을 모두 몇 번이나 만들 수 있는지 그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세 개지래. 그럼 이런 집합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그렇지. 2의 세제곱까지.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물었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떤 놈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떤 놈은 무조건 써야 되고, 어떤 놈은 무조건 안 써야 되고, 이런 거 판별하는 거. 원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원소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39번. 오케이. 비슷한 문제다. 비슷한 문제네요. 요거 한번 해볼래, 지금? 지금 문제 풀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집합 A를 만드는데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되게 만들어보래. 네 개. 4개 맞을까요? 확인해볼까? 어떻게 했어? 어, 원소 구해가지고 원소 1이 포함되면 또 누가 포함돼? 36. 얘네가 같이 움직이는 애들. 2하고 18이랑 2랑 18도 같이 움직이는 애들. 3이랑 10이랑 3과 12도 있네요. 4, 9랑 4랑 9도 있고. 이거 맞네. 6, 그 다음에 6,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원소가 5개니까 2에 5제곱 하고 근데 6은 꼭 들어가야 홀수가 얘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을 했는데 4여가지고 얘 4제곱이어가지고 그러면 원소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4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원소가 7개짜리가 되게 만들려면서. 네? 여기 써있다면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7개. 네. 원소가 7개가 되게 만들려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져야 되는 거. 그쵸. 하나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안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이거 제외하는 방법. 4개 중에서 누구 하나를 제외하는 방법이 가지수야. 하나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얘가 하나 포함되면 원소가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원소를 7개 만들려면 얘가 3개 필요한 거지. 이거 4개 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여기서 3개를 가져오면 돼. 그럼 이건 무조건 쓸 거고. 이 중에서 3개를 가져오는 가지수 몇 가지야?
두개까지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써요. 거꾸로 생각해도 돼. 하나를 버릴 거지. 하나를 버릴 거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버릴 거야. 그걸 선택해도 돼. 다시 1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이해되겠어? 답이 4가지예요. 집합 A의 개수는 4개. 집합 A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놈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다. 이건 그냥 가르쳐줬어. 이거는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6개에서 2개를 가져오는 방법이겠지. 15개가 맞아요. 그죠?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은 총 15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이름을 붙인 거야. K1, K2, K3, K4에서 K15까지. 이 15개의 집합들이 서로 다 다른 집합들이 있을 텐데, 그놈들한테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AK라고 부르겠대. 그럼 얘는 A1 그러면 K1의 원소의 합, A2는 X2의 원소의 합. 지금 이게 다 원소들의 합인데 그걸 또 다 더하래. 그럼 이 얘기는 집합 X라는 놈을 내가 하나씩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원소가 2개짜리 원소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때 A1은 1과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A2는 1과 3을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5랑 6을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또 다 더하래네. A1부터 A15까지. 그 얘기는 결국 여기 써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 그럼 여기 써있는 원소들이 정말 이렇게 다 일일이 써서 이거 더한 것들을 또 쭉 더하는 그런 과정을 해도 돼요. 15개를 다 일일이 쓰는 거야, 이렇게. 쭉 다 더해. 그 세로 방향으로도 다 더해. 뭐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런데 귀찮아서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안에 더해지는 숫자들이 1이 더해질 수도 있지. 1처럼 1이 들어가잖아, 1. 어떤 경우는 1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2가 더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3이 더해지기도 하고, 5가 더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도대체 이런 애들이 몇 번씩이나 나오는지를 나간 카운트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1이 총 10번 들었어. 그럼 쭉 더하면 1은 10번 더해질 거 아니야. 2를 쭉 카운트 해봤더니 2는 5번밖에 안 들어가. 그럼 2는 5번 더해지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숫자들이 각각 몇 번씩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보고 싶은데, 원소가 2개짜리인 부분집합을 만들면서 1이라는 놈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카운트하고 싶대요. 그럼 1은 무조건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2개를 가져올 건데 1은 무조건 쓰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네들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모두 몇 번 나와 그럼? 1은 5번. 1은 5번밖에 안 보여. 여기 다 써보면 15개를 쭉 다 써보면 이 안에 1은 5번밖에 안 보일 거야. 맞지? 같은 방법으로. 자, 2도 더하고 싶은데 2가 몇 번 나오는지를 구하고 싶어. 이걸 다 써놓고 2를 카운트해도 되겠지만 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2는 무조건 쓰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 3, 4, 5, 6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씩 갖고 오면 돼. 그러니까 2도 몇 번 나와? 걔도 5번 나오겠네. 그 1도 5번 더해질 거고 2도 5번 더해질 거고 같은 방법으로 3도 5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6도 5번 더해지겠지. 정리하면은 1부터 2까지, 6까지 원소의 합을 쭉 더해서 다 5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어? 정리하시고 이 안에 1이 몇 번 나오는지 2라는 놈은 몇 번 출현하는지 그걸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1은 반드시 선택.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선택. 일단 5가지. 1은 총 5번 나온다는 뜻이지. 2도 이렇게 카운트할 거고. 그래서 뭐 몇번 출연을 1, 2, 몇 번 출연. 할 수 있는 거지. 4, 5, 6, 3, 5, 7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4는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하는 같이 있는데요. 여기 써있잖아. 4는 X의 원소가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풀었어? EF 그래서 그래서 3, 5, 7, 얘네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가지내고, 4는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는 얘네밖에 없는 1과 2와 6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계속 같은 문제 풀고 있어요, 우리. 어떤 원소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들만 계속 보는 거야. 무조건 가져야 돼?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가지면 되는 거니까. 가지면 안 돼?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과 2와 6만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2의 세제곱계에서 8개가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개의 자연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A, B, C, D는 이놈의 부분집합이래. A와 D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그럼 4개를 가져올 때 우리는 그 4개 안에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는지를 잘 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홀수가, 짝수가 2, 4, 6, 3개씩 있네요. 홀수 3개 있고 짝수가 3개 있는데, 양쪽 끝에 짝수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짝수가 2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는 막 뒤섞여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 4를 갖고 왔어. 1, 2, 3, 4는 이놈 안에 포함되는 거 맞죠? 이거를 봤어 또. 이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A, B, C, D라는 순서쌍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순서쌍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1, 2, 3, 4도 있겠지만 2, 1, 3, 4도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런데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거?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거 몇 개야? 양쪽 끝에 짝수 놓고 짝수가 지금 2랑 4밖에 없잖아. 양쪽 끝에 짝수 놓고 가운데는 1과 3을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겠네? 아니. 2, 4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이거는 이제 짝수가 2개, 홀수가 2개 있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4개가 뽑히는지를 다 일일이 나눠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 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해봤더니, 내가 만드는 4개의 부분집합, 4개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 안에 짝수가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대. 근데 개수는 이제 똑같이 3개, 3개씩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4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짝수가 적어도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4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짝수가 3개 있고 홀수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 짝수가 4개 다 있을 수도 있죠.
아, 없네. 짝수는 3개가 더 많대. 최대값이니까. 이게 다네. 양쪽 끝에 짝수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 짝수 3개 중에서 2개 갖고 오면 돼. 그리고 홀수 3개 중에서 2개 갖고 오면 돼. 그리고 걔네를 배열할 건데 양쪽 끝에 짝수를 놓을 거니까 그거 2가지. 가운데 홀수 2개 놓을 거니까 그것도 2가지. 순서상의 개수는 이만큼. 됐죠? 그 다음 짝수를 3개 갖고 오는 거 1가지. 짝수 3개 다 갖고 와야 돼. 홀수 하나 갖고 오는 거 3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2개로 선택해서 양쪽 끝에 놓을 거야. 걔는 짝수가 지금 몇 개 있어? 짝수가 3개 있어. 그 중에서 2개를 가져와서 양쪽 끝에 배열까지 생각해야 돼. 자리 바꾸는 것까지. 몇 가지라고 쓰지? 3, P, 2. 3개에서 2개를 가져와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순열. 아, 왜? 3개에서 2개를 가져와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2개 남는 거는 지 맘대로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또 2가지. 이게 더해진 값이 이 뒤에서 빠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에서 양쪽 끝에 짝수 놓는 방법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요거 3, 6, 6이 36. 요놈은 3, 2.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네. 얘랑 똑같네. 36까지. 72가지가 되네요. 36, 36. 6치사는 6시2랑 같으니까 6치사는 6시2랑 같으니까 2분의 6 곱하기 5. 뭐야? 아, 6은 6시4가 아니지. 순서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6p4지. 우리 4개를 갖고 와서 자리 순서 바꾸는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상의 개수는 4개를 가져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6p4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72를 빼면 되는 거지. 힘들다. 36 곱하기 2 36 곱하기 2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6 묶을 수 있고 6 묶을 수 있고 4 묶을 수 있고 6이랑 4 6 곱하기 2 곱하기 3 6이랑 4를 묶으면 여기는 3 남네. 그래서 24 곱하기 12 288가지가 되겠네요. 가지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아, 이건 그냥 문자예요. 그냥 기호 쓴 거고. 이렇게 순서상을 적었을 때, 그때 A와 D. 이렇게 배열했을 때 A와 D. 2 곱하기 2는 그런 거예요. 또 그거 배열하는 거지. 내가 짝수 2개 갖고 왔어요. 짝수는 3가지가 있었잖아. 그지? 3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왔어. 홀수도 3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왔어. 우리 갖고 오기만 했지 아직 배열 안 했잖아. 근데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 끝에 짝수 그리고 이 안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배열해야 되는 거지. 순서성에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순서상의 자리 배열하는 것까지야. 순서상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2라는 숫자를 갖고 왔을 때 순서상은 이것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짝수가 양옆이? 우리는 지금 그거 구하기로 했잖아. 요즘.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돼 그랬잖아. 그래서 양쪽 끝에 A와 D는 뭐야? 양쪽 끝에 배열된 숫자. 그 양쪽 끝에 배열된 숫자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돼 이렇게 표현했거든.
우리는 양쪽 끝에 다 짝수가 오는 걸 구해서 빼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양쪽 끝에 짝수가 오도록 배열할 건데 짝수가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돼. 행렬을 니네가 교육과정에서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단순 연산으로만 끝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다루는 게 되게 불편할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야, 행렬은 우리 이런 2차 정사각 행렬만 다룰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행도 2개, 열도 2개인 거.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죠?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지? 이 단위 행렬을 왜 언급했냐면 얘한테는 누굴 곱해도 그냥 상대방이 나와. 그러니까 항등원과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A 곱하기 2를 해도 그냥 얘는 A이고 2 곱하기 A를 해도 얘는 그냥 A야. 그죠? 그 단위 행렬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연산을 시켰는데 A라는 놈은요 단위 행렬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1과 0의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B는 그냥 임의의 행렬이야. A, B, C, D 써놓은 거 보니까. 이 B는 그냥 임의의 행렬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렬인가를 이 B 자리에 주고 앞에서 A를 여러 번 곱할 거고요. 뒤에서 A를 여러 번 곱할 건데 그때 나오는 S, 집합 S를 이렇게 만들으래. 모두 서로 다른 모양으로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 묻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B 집합을, B 행렬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했을 때 M과 N에 대해서 막 숫자를 바꿔가면서 막 쓰겠지, M과 N한테. M과 N은 그냥 자연수 그랬으니까 M과 N한테 막 숫자를 바꿔가면서 집어넣을 거야. 그랬을 때 집합 S는 얘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막 계산했을 때 모두 몇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집합 S의 원소들이겠지. 이해하겠어? 그 집합 S의 원소? 이거 집합 S의 원소. 어떤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연산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거 나보고 찾아보라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B가. 얘가 중요한 거. 왜 그게 중요한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A라는 놈을요, 문제에서 0, 1, 1, 0이라고 줬어. 이렇게 주면, 직접 거듭적으로 여러 번 해보면서 규칙을 찾으셔도 되고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얘가 항상 영행렬이 돼. 라는 관계식이었어요. 이걸 케일리 밀턴의 정리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거듭제곱들을 막 다룰 거거든. 근데 지금 A 플러스 D가 얼마냐면 0이야. 그지? 이게 없어. 이거 가지고 거듭제곱 규칙 만드는 것 중에 이걸 트레이스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트레이스 값이 0 되는 경우, 우리는 A제곱과 얘만 나오니까 A제곱의 모습이 쉽게 좀 판단이 된다는 거지. AD-BC도 AD는 0이고 BC가 이거랑 1이든 1.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0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적용해보면. 거듭제곱 2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어찌됐든 우리는 뭘 찾았냐면 A를 제곱한 게 단위 행렬이야를 찾았어. 그러면 이 A의 거듭제곱의 지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간 건 다 단위 행렬이겠네. 맞죠? 그리고 홀수가 들어가면 그냥 A가 되는 거고. 이해하겠어, 그거? 야, A를 제곱했더니 단위 행렬 됐어. 그럼 세제곱하면 A지. 그치? 4제곱하면 또 단위 행렬이지. 그러니까 지수 자리가 짝수가 들어가면 단위 행렬 되는 거고, 홀수가 들어가면 그냥 A가 남는 거야. 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지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갈 건지 홀수가 들어갈 건지 그거 판단하는 거네. 그래서 첫 번째, M이 짝수, N도
짝수가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얘도 단위 행렬되고 얘도 단위 행렬된대. 그럼 그냥 B만 남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B만 남아. 두 번째, M은 짝수인데 N은 홀수야. 그럼 얘는 아이고 팔이야. 이거는 단위 행렬되고 없어지겠지. 근데 이건 A로 남죠. B 곱하기 A가 남는 거지. 그럼 B 곱하기 A는 이제 써보는 거야. B 곱하기 A는 B가 A, B, C, D라고 했고요. A는 0, 1, 1, 0이고요. 이거 곱셈연산 해보는 거지 이제. 자, 곱셈연산은 행과 열을 곱하는 거라고 그랬어. 이거 2차 정사각형열이 그대로 나올 텐데 1행 1열의 원소는요 1행과 1열을 곱하는 거야. 1행과 1열을 곱할 거야. 그래서 남는 결과는 B만 남겠죠. 그 다음에 1행 2열의 원소는 1행과 2열을 곱하는 거야. 1행 2열의 원소는 1행과 2열을 곱할 거야. A네. 또 2행 1열은 2행과 1열을 곱할 거예요. D. 2행과 2열을 곱하면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B, C, D가 이렇게 열을 바꾼 모습으로 나와요. 됐죠? 세 번째, M이 이번엔 홀수가 되고 N이 짝수인 경우 그러면 A의 M제곱 B, A의 N제곱은 앞에 있는 놈이 A를 남길 거고 뒤에 있는 놈은 단위열로 그냥 없어질 거야. 이거 연산하래.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과 열을 곱할 거야. 얘는 C. 행과 열을 곱할 거야. D. 2행 1열 A. 2행 2열 B. 이번엔 행이 바뀌네.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둘 다 홀수인 경우. M도 홀수. N도 홀수인 경우. 그러면 A, M제곱 B, A의 N제곱은 A, B, A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A, B의 결과를 만들어 봤잖아. 누가 바뀌었어? 행이 바뀌었어. 맞지? 그래서 요만큼 연산의 결과가 A, B의 결과가 C, D, A, B가 되는데 그놈한테 다시 0, 1, 1, 0을 곱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까 해봤어. 뒤에서 0, 1, 1, 0이 곱해지면 열이 바뀌는 거였어, 열이. 좌우가. 그지? A, B, C, D가 이렇게 자리 바꿔. 여기도 얘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돼. 결과가. 그래서 D, C, B, A 이렇게 바꾸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네 개가 다 모양이 자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열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행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행과 열을 다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 네 가지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원소가 아닌 거 찾아보래요. A, B, C, D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열이 바뀐 거네. 나올 수 있고요. 이거 A, B, C, D 이거 행이 바뀐 거네. 이것도 나올 수 있고 4번이 맨 마지막 건가? 아니다. 5번이다 이거. 5번 나올 수 있고 4번이 못 나오는 거지. 원소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입니다. 행렬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문제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행렬 연산 자체가 익숙한 연산도 아니고 그리고 막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렬이라는 단어 자체를. 교육과정에서 행렬을 너무 가볍게 하고 연산만 다루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또 9 이하의 자연수다. 아까도 9 이하의 자연수였는데.
부분집합 A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M이 집합 A의 원소라면 M제곱의 1의 자리 수. N은 또 뭐야? N제곱의 1의 자리 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도 집합 A의 원소이다. 아, 이거 표현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요. 아까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지. X가 집합 S의 원소이면 X분의 뭐 36. 이것도 집합 S의 원소다. 이런 거 풀어봤죠?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야.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쓴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그냥 원소 하나 알려주고 얘가 원소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자, M이 집합 A의 원소면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놈의 거듭제곱이 가지는 1의 자릿수를 봐야 돼. 근데, 다른 숫자를 제곱했는데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게 있니? 이거야, 지금. 됐어? 자, 그러면, 자, 1이 원소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1이 집합 A의 원소야. 그럼 1 제곱해봐 1이죠? 그럼 다른 숫자를 제곱해서 1의 자리가 또 1 되는 게 있어요? 9. 9. 그럼 9도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1과 9가 집합 A의 원소로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뜻인 거지. 이해됐죠? 또 보자. 2가 집합 A의 원소라면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8, 8, 64. 그럼 8이네. 이게 같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랑 8은 같이 움직여 다니는 원소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3도 쓸 수 있을까? 7이요. 오, 3이 A의 원소면 7도 A의 원소가 돼요. 7밖에 없죠? 그럼 3과 7이 또 같이 다니는 애들. 4. 4, 6이요. 4는 6이랑 같이 원소가 돼요. 5는 없죠? M이 아닌 자연수, M이 아닌 자연수 N을 써야 되는 거니까 5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밖에 없어. 그럼 1부터 9 안에서 쓰라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하나의 원소라고 읽히라는 얘기지. 실제로는 두 개인데 같이 움직여 다닐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하래요? 다 공집합이 아닌 A의 개수를 구하래.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공집합은 제외하래. 2의 4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면 되는 거죠. 4개라고 썼는데. 읽기는 다 잘 읽었는데,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드는 거예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인데 조건이 되게 어려운 조건인 거지. 하나의 원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움직여 다니는 그런 부분집합을 만들라는 거야.